가지 일이 생깁니다.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넘어갔네요. 여기서 보시면 그거예요. 여기에 마케팅적 의미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권한이 아니죠. 예, 제가 매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 하는 겁니다. 권한을 소비자들한테 이양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난 널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 크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뭐 넷플릭스하고 어떻게 했다. 마케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 저걸 하려는 거죠. 저걸 왜 저가로 또는 많이 깔려고 합니까? 깔아서 저 크롬의 첫 페이지를 가져가서 크롬으로 첫 페이지를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TV까지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요 앞전에 약간 설명을 하시던데 그게 바로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는 TV 앞 뒤를 볼 때 똑같은 무한도전을 봐도 저와 여러분과의 각각의 광고가 다른 광고가 꽂혀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광고주들이 어디에 뭘 우리 거하고 핏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교한 게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그 근간이 이런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요즘 모바일 개통이다, 페이스북 개통이다 이런 것들이 왜 CRM 얘기할 때 꺼냈냐면 이제는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플랫폼들의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마케팅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돼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유튜브, 구글 유튜브의 트래픽 한 70%를 페이스북이 내주고 있죠. 근데 반면에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패치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뭐 최근에 페이스북 개론이 그거였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기에 유튜브를 링크하면 굉장히 노출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승인을 앱에 대한 승인을 누가 내줍니까? 애플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내주고 있죠. 지금 사실은 페이스북은 엄청난 많은 걸 패치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구글이 앞에서 결제를 해야 할 거고 전략이 사전 노출되기 때문에 못하는 패치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각각 전화기에 번들로 업데이트 시키는 걸 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의 뭐 여러 가지 일들 반대 뭐 그런 것들로 결국 이건 우리나라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갈라파고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오늘 넣은 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부분들을 이제는 결국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중에 결국은 해외 의존도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1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해외 그들한테 그들의 방식이 그들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CRM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CRM이 아니라 Customer Managed Relationship이거든요. 스스로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루마스케이프죠. 이게 이제 전체 광고의 랜드스케이프예요. 우리나라는 11조 광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건 제가 10번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여기서처럼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들이에요. 데이터만 가지는 애들. 그걸로 여기 직원들이 10,000명, 16,000명 막 이래요. 그래서 데이터 애그리게이터와 프로그래매틱 광고 회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통계마다 다르지만 이 마켓에서는 52% 정도가 이제 이것은 프로그래매틱 광고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놀란 수치였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핵심 미디어인 스마트 TV의 CMR 기반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기존의 CRM의 어떤 뉴 노멀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고객 가치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죠.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another value 전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는 미디어가 소셜 큐레이션이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또 큐레이션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해석해 보면 개인끼리 가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끼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채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들에 대한 로열티, 마케팅적 해석은 그겁니다. 로열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셜끼리 여러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말 잘하고 또는 약간의 상술로 뭔가를 취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크리스 앤더슨이 프리 카넌트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 걸 그냥 다 내주고 딴 데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another value라는 겁니다. 어떤 value를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들을 보시면 연도별로 이제 파란 게 전 연도고 빨간 게 그 다음 연도예요. 왜 이 사이트에서 굳이 구매하냐라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뭐 딜리버리가 잘 돼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잘 돼야 되고 제품이 많아야 되고 반품도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질문에 요즘에 물어보면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수치가 줄었어요. 오로지 가격이 늘었죠. 그런데 저걸 잘 해석해야 돼요. 아,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이 많고 뭐 이런 걸 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일일 배송이나 이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건 당연하고 네가 줄 수 있는 가격이 밸류가 지금 가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로켓 배송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런 데서 또 다른 another value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데서 취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는 고객에 뭘 줄까, 어떤 가치를 줄까에 대한 value proposition이 another value 전쟁이라는 이게 고객 가치 제한의 new normal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최근에 페이스북 크랙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분들 되게 없는데 이거죠. 한 4년 전에 이제 아마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미 한 2년 반 전에 이제 성사가 됐지만 아마존이 페이스북 데이터를 서로 가져와서 소위 말하는 싱글 사인원뿐이 아니라 데이터 커넥트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들 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전략에 대해서 전략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멈칫하세요. 전략 펌에 있던 사람들도 전략은요. 제가 오늘 제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략은 목표를 정하고 차별화된 방법을 찾는 것. 이게 그냥 전략이에요. 차별화된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사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빵을 팔면서 애플보다 나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얼리 어댑터가 그 회사의 많은 걸 망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디지털 시대에 얼리 어댑터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만 해요. 우리의 소비자의 수준이 어떤 거고 물론 사이트에 대한 수준은 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같은 데서 늘 보던 사이트 수준과 그 다음에 내 사이트에서 가는 사이트의 UX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똑같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고민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커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그 미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뭐 좀 과장하면 이런 거죠. 야 너가 그 좋아했던 거 그거 지금 네 친구가 좋아하는데 얘가 오늘 생일인데 10% 싸게 해줄까? 요즘 이런 거 나오죠. 다이렉트 리스판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좀 시작하던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넥되기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는 베타 테스트로 여기 티켓마스터 같은 데서 제가 여기 혼자 예약을 하고서 제가 좀 원하는 친구들한테 나 이거 슬쩍 흘리는 거죠. 도준웅님이 이거 혼자 요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그 옆에 어떤 버튼을 붙여야 될까요? 다시는 얘 보지 않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같이 옆자리 예약하기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페이스북 커넥으로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에 보면 멜론에 그냥 제 페이지 들어오면 뭘 들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런 거 가능하죠. 이제는 제품을 해서 밑에 페이스북 커넥에 살까 말까 버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나 이거 비도 이러는데 이거 사고 싶은데 어때? 그 폴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게 왜 중요할까요? 사라 마라 네가 사줘라 소환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죠? 바이럴 루프를 태우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다 마케팅 하십니다. 저런 것들이 사실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많은 마케팅의 디테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페이스북에 스폰서 광고하고 무슨 광고하고 그런 것만이 지금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오르고 있는데 저거는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 제가 이거 그 기업의 가치 제한이 이제 O2O로 확대됐죠. 제가 O2O 얘기할 때 비콘 얘기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비콘 얘기만 해요. 마케터는 다른 해석을 해야 되겠죠. O2O 시대, O2O 옛날에 없었어요. 리서치에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걸로 O2O라고 자꾸 무슨 사업의 한 줄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요. O2O는 마케터 여기 마케터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전 친정에서 제가 빵집도 운영했는데 그 집에서 순치즈빵을 냈어요. 굉장히 비싼 모델을 내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순치즈빵 사세요 막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제가 9시인가 들어갔는데 순치즈빵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뭐 생지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게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 순간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마케터의 잘못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빵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스토어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던 거예요. 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판이나 온갖 광고들이 순치즈빵 사라고 해놓고 순치즈빵이 없으면 빵집의 커뮤니케이션의 끝은 빵이에요. 이제 그런 게 O2O 커뮤니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인스토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무슨 말을 할까 막 서로 막 짜는데 그런 것과 오프라인 온라인의 뭐 O2O 뭐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한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까 불규칙하게 점피하다고 했죠. 예, 저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점피하게 뛰어다니는데 그게 메시지가 되게 컨시스턴트 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심리스해야 되는 거죠. 끊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자꾸 무시하고 자꾸 그 어떤 트렌드에 융합하고 뭐 요즘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요즘 O2O 하는데 빅폰으로 뭘 해보자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네. 우선은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O2O 사례는 대단한 게 아닌가. 뿌티체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광고를 안 하고 거기에 PPL을 했어요. 저하고 거의 PPL을 바꿨는데 그래서 김수현이 먹어주면 얼마, 들고 들어가면 얼마, 네, 두가 에스컬레이션 했어요. 근데 안 먹어줬어요. 옆에 있던 딴 애가 먹어줬는데 저희가 마트에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날짜가 달라요. 제가 이날하는 날짜로 바꾸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세일즈톡, 아주머니들의 세일즈톡 뭐 여기 바지비 어쩌고 필요 없어요. 5점. 별그대 푸기 말만 해라. 800% 늘어요.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니라 O2O 커뮤니케이션은 디테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이런 작은 부분들부터 사실 그래서 대곡의 가치 제한이라는 게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심리성 커뮤니케이션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색 엔진 마케팅의 뉴 노멀입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의 옴니 채널 검색 최적화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 채널에서의 검색이 다 최적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SNS하고 계속 새로운 것만 얘기하다 보니 이 검색이라는 게 갑자기 좀 무시되고 있어요. 제가 네이버 예를 안 드는 점은 네이버는 제가 검색 엔진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은 이거 화면 왜 이래요? 제가 뭐 넣었다 뺄까요? 이쪽 말에 문제가 아니고 제 컴퓨터를 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색이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뭐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나요? 이제 아직도 뭐 듀레이션 타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검색하면서 체류 시간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듀레이션 타임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게 좋고요, 당연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달률이라든가 페이지 뷰에 있어서는 이거 없어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뷰에 있어서는 아직도 최고 수준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다른 비검색